자, 토트넘과 리즈의 27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방금 끝이 났습니다. 원정길에 오른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는 리즈의 뒷공간을 잘 공략해서 4대 0으로 아주 시원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사실 토트넘이나 리즈 모두 최근 리그 5경기 아니 더 이상 경기 결과가 매우 좋지 못했어요. 토트넘은 여러분들이 워낙 너무 잘 아시다시피 5경기에서 1승 4패했죠. 와, 그리고 최근에 번리전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나서는 콘테 감독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만둔다는 식의 인터뷰도 해서 난리가 났었고요. 리즈는 1무 4패, 이건 토트넘보다도 더 심각했어요. 실점도 그냥 한두 골이 아니에요. 5점 이상을 먹히면서 심각한 수비력을 보여줬던 리즈인데 양팀 모두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가진 채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완전하게 치열하게 맞붙었던 한판 승부였어요. 전반 9분부터 골이 나왔습니다. 압박을 풀어낸 윙크스가 뛰어들어가던 세세뇽에게 찔러줬고, 세세뇽이 공의 흐름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땅볼로 올려줬고요. 이때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도어티가 그대로 발을 갖다 대면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윙백에서 윙백으로 이어지는 현대 축구 흐름에서 종종 나오는 장면인데요. 에메르송 로얄을 빼고 도어티를 투입한 콘테 감독에게 선물을 안겨다준 도어티였어요. 도어티는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고 하죠. 14분에는 클루세스키가 골을 집어넣었는데 그야말로 원맨쇼였습니다. 우측 측면에서 리즈의 수비 라인을 부셔버렸죠. 3-4명을 달고 다니면서 케인이나 손흥민한테 줄 듯 말 듯 잔재주를 부리면서 왼발로 그대로 감아서 때려버렸습니다. 벌써 리그 2호 골을 기록한 클루세스키인데 앞으로 토트넘 순위 경쟁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27분에는 오늘 경기 도사죠. 케인의 골이 나왔어요. 호이비에르가 수비키를 넘기는 절묘한 롱패스를 띄워줬고요. 요렌테가 헤딩을 해봤지만 살짝 넘어갔고, 끝까지 공을 쫓던 케인이 왼발로 방향만 돌려놔서 아주 기가 막힌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부신 장면은 85분 경기가 끝나가던 시점에 나왔는데, 오늘 패스의 왕 케인이 후방에서 롱패스를 찔러줬고 손흥민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한 다음에 완벽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기분 째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 리즈전에 맞춰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공격진은 케인, 손흥민, 클루세스키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중원에는 벤탄쿠르가 발목 부상 증세가 있기 때문에 스킵도 없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이비에르와 윙크스가 선발 자리를 차지했고요. 좌우 윙백이 조금 눈에 띕니다. 세세뇽과 도어티예요. 세세뇽은 아무래도 레길론이 아직까지 선발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고요. 도어티는 그동안 에메르송 로얄이 너무 부진했죠. 공격, 수비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아마 못 참고 그래 도어티라도 써보자. 또 리즈가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이 직선적인 움직임이 좋은 도어티를 투입해서 한번 공간을 박살낼 수 있을 거야.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 도어티는 날아다녔습니다. 수비는 벤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가 후방을 지키게 되었어요. 리즈는요, 다행히도 수비형 미드필더 로빈 코어가 복귀하면서 한숨을 돌린 채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벤포드와 켈빈 필리스의 부재가 매우 커 보였던 리즈였어요. 그래서 맨유에서 온 다니엘 제임스가 최전방에 선 걸로 보이죠. 제임스가 워낙 발이 빠르고 바깥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도 있다곤 하지만 리즈는 뭐니뭐니 벤포드가 앞에 자리를 딱 차지해서 버티면서 또 공격을 하는 맛인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사실 리즈의 이 비엘사 감독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전방의 라인을 바짝 올린 팀 압박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먹힐 때는 다이나믹하고 아주 끈끈한 축구,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리즈지만 선수들 간격이 벌어지거나 후반으로 가면 체력 관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열리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역습을 잘 구사하는 팀들에게 종종 빅찬스를 많이 내줘서 실점하는 모습들 올 시즌에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역습에 강한 팀 하면 또 토트넘에 빠질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토트넘은요, 케인이라는 공을 지켜주면서도 시야도 넓고 패스도 잘하는 완벽한 스트라이커가 있고요.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전세계 최고 역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있단 말이죠. 손흥민은 리즈전에 3경기 나와서 2골 1도움을 올릴 정도로 잘해주고 있었고, 이렇게 상성을 보고 있자면 리즈가 불리합니다. 근데 역시 리즈의 이 비엘사 감독은 맨시티의 펩 못지않은 정말 똥꼬집이죠. 오늘 경기에서도 라인을 결코 내리지 않더라고요. 콘테 감독은 정확히 리즈의 전술을 파악했던 것 같아요. 리즈의 공격수들이 압박을 들어오면 빠르게 패스를 해서 반대 방향으로 길게 볼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요 리즈의 미드필더와 수비수 간격이 벌어지니까 실수라도 만약 나오면 토트넘은 세컨볼을 잡아서 치명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의 경기에서 가장 빛난 선수를 한 명 꼽아서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공헌한 부분, 결정적인 장면들을 언급하는데 오늘은요 뭐 케인 당연히 매우 잘했지만 조금 특별하게 감독을 뽑아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승리한 토트넘 감독 안토니오 콘테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위닝 멘탈리티를 삼고자 노력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도 저는 리즈의 감독 비엘사를 꼽고 싶습니다. 졌는데 무슨 MOM이냐고요. 토트넘 입장에서 볼 때 MOM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리즈 팬들에게는 빌런 역할을 한 셈이에요. 자, 토트넘의 강점, 리즈의 강점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 축구 경기 통계를 쫙 살펴볼 때 이 상성은 리즈에게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감독이라면 대책을 세우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뚝심 있게 자신의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는 물론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되고 저만의 경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 보는 재미가 있는 건 맞지만 결과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죠. 소신 발언해볼까요? 비엘사는 뚝심이 아니라 바보 같은 고집을 오늘 경기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욱이 지금은 리즈의 핵심 선수인 벤포드나 켈빈 필립스마저 부재하잖아요. 그러면 체력을 갉아먹는 타이탄 압박 대신 라인을 좀 내려서 토트넘을 상대하는 게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승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프리미어리그 승격한 팀인데 지금은 강등 위기에 처해 있고요. 최다 실점팀이라는 오명까지 가져가고 있네요. 경기 전부터 인터뷰 내내 침울한 표정을 지은 채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콘테 감독인데 어쨌든 오늘의 시원한 골 폭죽들은 분명히 토트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트넘이 잘했다기보다는 이거는 리즈가 못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토트넘은 이 경기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다음 경기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서야겠죠. 토트넘은 이제 수요일 새벽 5시에 FA컵에서 미들즈브러와 16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또 3월 8일 화요일 5시에는 에버튼을 만납니다. 이때는 절친인 델레알리를 손흥민 선수가 만날 수 있게 될까요? 기대되고요. 어쨌든 오늘 경기를 이기면서 토트넘이 승점 42점으로 웨스트햄과 공동 6위에 올랐어요. 웨스트햄보다는 한 경기 덜 치렀으니까 5위권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만 근데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45점이니까 번리전 패배가 정말 뼈아프긴 합니다. 자, 끝으로 손흥민 선수가 6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골을 기록했고 케인과 합작골을 이루면서 리그에서는 10호 골, 역사적으로는 37호 골을 합작하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도움만 두 자릿수로 올리면 이게 리그에서 10-10이고 3시즌 연속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시즌 연속 10-10은 리그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 대기록을 세우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 작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